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로 도피한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해외에서 편히 살고 있는 배경에는 사법당국의 관대한 처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법원과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산가족 상봉자로 선정된 김수님 할머니가 64년 만에 가족 재회를 위해 오늘 속초로 떠납니다. 기초선거에서의 정당 공천제 폐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염전 인권유린 사건의 여파로 염전 인구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염전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로 도피한 대주그룹의 허재호 전 회장이 벌금 254억 원뿐만 아니라 100억 원이 넘는 세금도 체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데는 법원과 검찰의 관대한 처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조현성 기자입니다.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이 뉴질랜드로 출국한 건 지난 2010년 1월 22일.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허 씨는 출국 금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당시 허 씨가 재판 과정에서 성실히 응해 도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출국 금지 연장을 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허 씨의 뉴질랜드행을 도왔습니다. 검찰은 2012년 인터폴 수배 조치를 내렸지만 2년이 다 되도록 성과는 없습니다. 청색 수배 자체가 강제력이 없는 데다 벌금 미납자를 강제 귀국시키는 법도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2008년 1심 재판 때 당시 검찰은 허 씨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00억 원을 구형하면서 이례적으로 무죄에 가까운 선고유예를 재판부에 요청해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습니다. 벌금 1,000억 원은 법정형 최소한이었지만 1심 법원은 절반으로 깎아줬고 2심 법원은 여기에서 절반을 다시 깎아줬습니다. 당시 허 씨의 노역 대가 산정도 큰 논란을 샀습니다. 일반인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 노역을 치르는 대가는 5만 원. 하지만 허 씨의 노역 대가는 10,000배가 비싼 하루 5억 원이었습니다. 허 씨가 지금 귀국해도 49일만 일하면 벌금을 모두 낸 효과를 갖습니다. 처벌 의사를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했다는 것은 자기 모순적인 그런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다른 일반 기업 범죄인이라든지 또는 일반 범죄인에 비해서 형평성을 잃은 구형이고 마지막으로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는 허 씨는 뉴질랜드 영주권까지 획득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에 큰 피해를 주고 지역민들의 피눈물을 뒤로한 허재호 씨가 처벌도 제대로 받지 않고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데 대해 법원과 검찰을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한편 뉴질랜드의 한 건설사가 대주그룹의 후신임을 자처하면서 10년째 기업 활동을 하고 있어 뉴질랜드에 은신 중인 허재호 회장과 관련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설립된 뉴질랜드 오클랜드의 KNC 건설은 자사 홈페이지에서 대주그룹의 후신임을 밝히고 대주가 한때 30개 이상 계열사를 거느리면서 1조 2천억 원의 매출을 기록한 기업이었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어 뉴질랜드 오클랜드 최고층 67층 빌딩 건설을 기획하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등 왕성한 기업 활동을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기초선거에서 정당 공천제가 폐지될지 여부가 여전히 불투명한 가운데 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광주 지역 구청장과 전남 지역 시장 선거에 출마하려는 입지자들은 오늘부터 예비후보로 등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오늘부터 예정됐던 구지역과 시지역의 기초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선거구 획정 문제로 다음 달 2일로 연기됐습니다. 또 군수와 구의원, 입지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은 다음 달 23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산가족 상봉자로 선정된 김수님 할머니가 오늘 64년 만에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 속초로 떠납니다. 지난해 추석 가족과의 재회가 한 번 연기됐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가족을 보게 됐다며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6.25 때 큰오빠와 헤어진 김수님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선물을 포장하고 있습니다. 80살이 넘은 오빠의 건강을 위해 홍삼을 준비했고 생필품도 귀할 것 같다며 치약과 비누 등도 챙깁니다. 아무래도 노인이니까 이제 건강을 좀 챙겨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름으로서 이제 많이 먹고 그러니까. 손톱깎이 세트에는 삐뚤어진 글씨와 전라도 사투리로 한 글자 한 글자 사용법을 적어뒀습니다. 수미끼리 같은 거 든 거. 손톱깎이 세트인데
우리 큰아들이 갖고 온 건데 내가 될 필요 없어서 드리려고. 김할머니가 북에 있는 큰오빠 김곤수 씨를 만나기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이산가족 상봉 신청을 3차례나 했지만 번번이 무산되면서 가족들은 숨진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던 중 큰오빠가 가족을 찾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고 지난해 추석에 진행된 상봉이 북한의 일방적인 연기로 또 무산됐습니다. 지난번에도 또 그런 일이 있다가 또 그런 몇이나 8월 달에도 그 이제 이북에서 트러블을 가지고 또 무효가 됐고 이번에도 또 1차 상봉자들이 속초로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큰오빠를 만난다는 게 피부로 와닿는다는 김할머니. 2차 상봉자인 김할머니는 23일부터 2박 3일 동안 금강산 호텔에서 큰오빠를 만나게 된다는 사실에 설렘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동안 진짜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이렇게 64년 만에 이렇게 만날 줄을 진짜 꿈인지 생신지 모르겠다고 반갑게 안아주려고. 광주 전남에서 유일하게 북쪽 가족을 만나게 되는 김할머니는 64년 만의 재회가 또 연기되지 않기를 가슴 졸이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은행이 서울 점포의 절반을 폐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주은행은 서울에 있는 점포 8개 중 4개에 대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폐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 민영화와 맞물려 서울 점포 절반이 폐쇄될 것으로 전해지면서 직원들이 향후 처리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광주시가 KTX 개통에 대비해 시민 포럼을 열고 종합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교통과 문화, 의료 등 5개 분야에 걸친 종합 대책에서 광주시는 KTX 이용객의 교통 환승 편의를 위해서 송정역을 지나는 시내버스 노선을 새로 만들고 늘리는 한편 광산구 송정동과 신촌동 등에 총 79억 원을 투입해 도로 6개를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 환자의 여구의 유출을 막기 위해 3월부터 전문 진료 영역별로 병의원 협의체를 가동하고 충장로에 뷰티업소 30개를 지정해 뷰티 산업 육성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면 긍정적 효과가 많을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면 정원문화 구축과 확산, 정원산업 활성화 등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나간읍성과 순천만 등을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분석을 맡긴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박람회장이 국가정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수영대회 지원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상임위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수영대회 준비에 더 탄력이 붙게 됐습니다. 정용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수영대회 지원법이 여야 국회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임위 통과에서 본회의 가결까지 불과 이틀 만에 초고속으로 법안이 처리된 겁니다. 법안 통과로 수영대회는 시설비나 운영비 등 개최 예산의 30%가 국비로 지원됩니다. 정부 지원과 함께 휘장이나 메달 등 각종 수익 사업은 물론 방송권 사업이나 택지 등의 분양 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함께 영광을 나누는 국민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법적으로 인정받는 대회가 되면서 대회 준비도 본격화됩니다. 먼저 2천만 불의 개최권료를 내기 위해 8년 동안 확보한 타이틀 광고권을 기업에 파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1,700억 원의 국비를 받은 대구 육상대회를 참고해 광주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국비를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수영대회 조직위도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꾸려집니다. 된다 안 된다 하며 정부 지원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일단락되면서 수영대회 준비에 가속도가 붙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새누리당 광주시당과 민주당 광주시당이 각각 성명을 내고 수영대회 지원법의 국회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양 당은 세계 수영선수권대회에도 정부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이제 2019년 광주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시민들이 힘을 모으자고 논평했습니다. 가칭 새정치연합도 법안 통과를 환영하면서 공문서 위조 파문 등 논란이 있었지만 기왕 열게 된 대회가 성공할 수 있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전남 지역본부는 광주 남구 노대동 1원, 광주 효천 2지구에 임대와 분양 등 1,081가구를 올해 공급할 예정입니다. 4월 공급 예정인 임대주택은 전용면적 51제곱미터와 59제곱미터 등 532가구고 임대기간 10년 후 분양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입니다. 10월에 공급될 분양주택은 전용면적 74제곱미터 223가구와 84제곱미터 326가구 등 총 549가구로 구성됐습니다. 염전 인권 유린 사건 파문이 계속되면서 염전 인부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염전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고 국산 천일염 판매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김진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년 전 도시 생활을 접고 섬에 정착한 40대 염전업주.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은 사실이 적발되면서 인부를 구할 수도, 염전을 계속하기도 어렵게 됐습니다. 염전 때려치고 그래도 이제 엄마가 해서 어떻게 이제 카드라 해서 보낸 거예요. 그럼 올해 조금 안 내실 거예요? 지금도 안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같은 임금 착취와 인권 유린 행위의 불똥이 염전업 전체로 튀고 있다는 겁니다. 본격적인 소금 생산이 시작되는 봄부터는 하루 12시간 이상의 고된 작업이 이뤄집니다. 전국 90%가 넘는 1000여 개의 염전이 몰려있는 전남 지역의 경우 염전마다 평균 2~3명씩의 인부가 필요한 상황이지만 일손을 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평소에도 힘든 업종인데다 인권 유린 사건으로 염전 인부가 곧 노예인 것처럼 인식되면서 일하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대형 거래처가 없는 염세염전의 경우 판매에도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장을 담그기 위한 소금 소비가 늘 때지만 주문량이 예년의 절반도 안 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신으면 노예의 섬에서 나온 소금이니까 어쩌면 그럴 수가 있었냐.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소금을 내서 판 소금을 우리가 사 먹었다는 게 어이가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또다시 불거진 염전 인권 유린 사건의 여파가 본격적인 소금 생산 시기를 앞둔 국내 염전업계 전체에 그늘을 들이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진선입니다. 정교사로 채용해준다고 속여 기간제 교사들로부터 억대의 돈을 받아낸 뒤 해외로 도피한 교사에 대해 고발장이 접수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의 모 고교 교사 39살 김모 씨는 지난 7월부터 같은 학교 기간제 교사 6명에게 정교사로 채용해 줄 테니 돈을 달라고 속여 1억 5천여만 원을 갈취한 뒤 지난 17일 필리핀으로 도피한 혐의로 고소됐습니다. 경찰은 기간제 교사들이 잇따라 고발장을 접수해 오고 있다며 수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교조 광주지부는 사립학교 교사 채용 전 과정이 교육청에 위탁되는 것이 맞다며 정교사를 채용한 모든 사립학교에 대해 특별 감사를 하라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광주시가 악취 배출 사업장 3천여 곳과 하남 산단 등 악취 취약 지역 관리를 강화합니다. 광주시는 악취 기준을 초과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사업장을 관심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해 관리하는 한편 악취 개선 자발적 협약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악취 민원이 주로 발생하는 4월부터 10월까지 악취와 대기오염 물질 다량 배출업소에 대해 특별 지도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광주광산경찰서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타인의 주민등록 번호를 도용해 합의금을 가로챈 혐의로 22살 홍모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홍 씨 등은 지난해 9월 광주시 서구 강천동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인터넷 게임 아이디 생성을 핑계로 알아낸 20살 김모 씨의 주민등록 번호를 보험사고 처리 담당자에게 알려주고 합의금 70만 원을 가로채는 등 25명의 명의를 도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보험사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남의 명의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새 야구장 개장 원년을 맞아 홈팀 기아 타이거즈의 전력을 점검해보는 연속 보도입니다. 오늘은 올해부터 3명으로 늘어난 외국인 용병 선수들이 어떤 활약상을 보여주게 될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구 전문가들은 외국인 선수들의 기여도에 따라서 팀 성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전지 훈련장에서 외국인 타자 브래필의 인기가 상종가입니다. 타석에서는 3번 타자로, 수비에서는 일루와 외야수 역할을 전천후로 소화해내고 있습니다.
큰 거 한 방을 노리기보다 정교하게 때려내는 타격감이 기대 이상입니다. 실력도 실력이지만 필히 더 주목받는 것은 친화력과 성실함입니다. If I don't have a number for any stat, I think if I play my hardest and do something every day to help the team win the game, I think at the end of the year the stats will be where I want them to be. 투수 진영에서는 호랑이 군단의 앞문과 뒷문을 책임지게 될 데니스 홀튼과 하이로 어센시오가 있습니다. 일본 시리즈 다승왕 경력을 갖춘 홀튼은 변화구를 주 무기로 안정감 있는 피칭을 선보이고 있고 어센시오는 일본과의 연습 경기에서 듬직한 마무리로 코칭 스텝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자신감이 떨어지지 않게끔 그러면서 또 적응해 나가면 개막전 이후부터만 뭔가 세팅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새내기 호랑이들의 활약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인 강한울은 빠른 발과 안정적인 수비 능력을 인정받아서 꾸준히 출장 기회를 잡고 있습니다. 네, 일단 출장 기회를 많이 잡는 게 우선이고 출장 기회를 얻는다면은 좋은 성적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전지훈련 캠프는 그 어느 해보다 끈끈한 동료애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새로 한솥밥을 먹게 된 외국인과 신인 선수들도 야구 명가 재건을 위해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내일부터 광주 첨단 2지구 등 시내버스 취약 지역을 위해 상무 22번 노선이 신설 운행됩니다. 신설된 상무 22번 노선은 북구 문흥지구와 오치지구, 첨단 1, 2지구를 경유해 독림지구와 상무지구를 잇는 노선입니다. 신규 노선은 문흥지구에서 첨단지구로 바로 가는 노선이 없어 불편을 겪는 주민들과 올 상반기에 조성되는 첨단 2지구의 7,400가구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광주 지역 기술 사업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광주 이노비즈센터 기공식이 열렸습니다. 광주 첨단 산단에 건립되는 이노비즈센터는 총 사업비 287억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이어집니다. 이노비즈센터가 내년에 완공되면 광주 연구개발 특구의 R&D 활성화, 사업화 촉진, 산학연, 교류협력 활성화 등 원스톱 기술 사업화 지원을 맡게 됩니다. 전남대가 2014학년도 신입생 추가 모집을 실시합니다. 모집 대상은 공대 신소재학부 공학부와 사범대 화학교육과, 자연대 수학과를 포함해서 여수 캠퍼스 공학대 생명산업공학과, 문화사회과학대 문화컨텐츠학부 등으로 원서 접수는 오는 24일 하루 동안 이루어집니다. 원서 접수 기간 동안 등록 포기자가 발생하면 선발 모집 단위와 모집 인원이 추가됩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와 광주지방변호사회가 업무 협약을 맺고 자문변호인단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기자협회의 자문변호인 활동으로 5명의 변호사들은 공익적 보도에 대한 법률 자문과 상담을 맡을 예정입니다. 광주 전남 기자협회도 광주지방변호사회가 공익 목적을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을 홍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돕기로 했습니다. 노희용 광주 동구청장이 2권의 책을 펴내고 출판 기념회를 열었습니다. 노희용 동구청장은 마을에 천하가 있다는 제목의 책에서는 무등산과 도시재생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토대로 새로운 정책을 모색했고, 문화로 세계를 이란 제목의 책에서는 문화전당 시대를 맞이하는 동구의 대응 자세를 돌아봤습니다. 지난 2012년 보궐선거를 통해 당선된 노 총장은 재선에 도전할 예정입니다. 기초단체장 입지자들의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출마 선언이 잇따랐습니다. 서종진 전 광주 광산구 부구청장과 양혜령 전 광주시 의원, 오형근 성형외과 의사와 김삼철 전 광주시립도서관장은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새정치연합의 입지자들로 서종진 씨는 광산구청장, 김삼철 씨는 남구청장, 양혜령 씨와 오형근 씨는 동구청장 후보로 선거에 나가겠다는 입장입니다.